네, 반갑습니다. 3월 28일 금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3월의 마지막 금요일을 완전히 묵사발을 만드네요. 자, 시장이 모두 급락세로 마무리됐습니다. 코스피는 2600이 깨졌고요. 코스닥은 700포인트가 깨졌습니다. 자, 둘 다 심리적 지지선인 구간이 이탈됐기 때문에 상당히 하락에 대한 포지션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매도세도 확대가 되면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대형주 쪽 움직임들 상당히 안 좋았을 테고요. 오늘은 배당락까지 같이 겹쳐 있기 때문에 뭐 관세에 대한 부담감, 그 다음에 차익 매도, 또 그 다음 주에 있을 빅 이벤트 있잖아요.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 상호 관세에 대한 부분들. 일단은 리스크 견디기 싫다 이거죠. 그러니까 매도가 확장됐을 텐데 타겟은 당연히 대형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형주가 일제히 하락세로 전환되는 모습이었고요. 시장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다만 희한하게도 조선주는 오늘 소폭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물론 하락으로 전환되고 있었던 추세에서 살짝 올라온 것은 큰 의미가 없겠습니다만 오늘 같은 날 반등을 좀 해줬다는 것은 그래도 그나마 희망적이지 않겠느냐 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차트 보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주가 지수 내용 살펴보시면 코스피 지수는 일단 추세선만 일단 먼저 살펴보세요. 추세선 살펴보시면 이렇게 쭉 올라가는 형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지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됐어요. 2560포인트, 요 포인트가 이제 지지 포인트인데, 자, 일단은 지지선 형성됐어도 아래쪽으로 조금 깨고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내려서 2500에 근접하는 모습까지도 갈 수가 있긴 한데, 지지 포인트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구간이 되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분봉 상황에서는 뭐 그다지 희망적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지 라인은 계속 지켜줬죠. 자,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요 정도 라인대 2560포인트대에서 지지를 계속 유지해줬다는 게 이게 하나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 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관 쪽 움직임도 보시면은 거의 오늘 매도가 없었어요. 매도가 없었고 외국인들만 매도를 계속해서 나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늘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에서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주도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좀 되겠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1.9% 하락을 했는데 요거는 지지가 없이 계속 밀렸습니다. 그래서 좀 안 좋죠. 마지막에 기관들 매수 들어오면서 살짝 반등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지지선 위쪽으로 올라섰는데 실패했고요. 그 다음에 700포인트랑은 멀리 떨어졌죠. 자, 일봉 상태를 살펴보시면 지지선을 이탈하는 시점에서 모양새가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빠르게 올라와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만약에 더 떨어지게 된다면 670이나 660까지도 예상해야 되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군들에 대한 변동성이 더 많이 확장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급동향 한번 보시면은요. 매도가 계속 커졌습니다. 매도가 계속 커지면서 진행됐는데 외국인들이 6,400억 생각보다 많이 안 팔았네. 보통 이 정도 분위기면 1조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 들 수 있겠습니다만 6천억도 제법 많이 판 거예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00억 원 정도 순매도가 일어났고요. 선물 쪽에서도 매도 진행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가 하락 쪽에 베팅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니까 외국인들은 변동성이 계속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한번 체크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이고요. 기관 쪽에서는 금융투자만 깔딱대는 모습이었고 연기금도 살짝 매수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훌륭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기관 쪽은 일단은 좀 관망해보자 라는 식의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외국인 매도에 대응한 것은 오히려 개인이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아마 저가 매수에 많이 나서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저가 매수라는 부분들은 이제 반등이 나올 때 대응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게 된다면 골치가 아파지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면 삼성전자가 2.59, 근데 6만원 넘겼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6만원 위쪽에서 마무리됐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삼성전자의 조정은 예상했던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건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는 3.7% 하락했는데 요놈이 살짝 문제가 되고 있죠. 자, 3.7%면은요 경계선에 걸려 있어요. 이 하락 추세의 경계선. 그러니까 더 추가적으로 다시 하락 추세로 전환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있는 모습이라서 지금 지지선을 확실하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하이닉스는 빠르게 반등해서 20만원 이상 돌파해줘야지 조금 긍정적이 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들은 좀 그지 같은 상황이지만 현대차 오늘 좀 빠졌지만 아래쪽 지지선. 오늘은 중간 배당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배당락 같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기아는 그런 거 없기 때문에 오늘 양방 포인트. 기아도 계속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부담스럽지는 않을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지지선 일단 94,000원대 또 다시 지지하게 되면 이제는
배당 매력이 없어지죠. 배당 매력이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볼 건 없고, 지금 매수하시려면 이제 내년치 배당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제 배당에 대한 기대치는 많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은행주들도 오늘 빠졌고, 네이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좀 주가 떨어진 모습이 좀 있어요. 지금 5% 정도 빠진 건데, 이게 보면은, 네, 몸통이 통통하죠. 아래쪽, 위쪽 꼬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면은 추가 하락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 딜레이,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악재 요인이 더 가중시키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오늘 조선주 좀 올라간 거예요. 근데 모양새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세는 내려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기술적 반등, 지난번에도 한 번씩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크게 의미가 부여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대부분 다 떨어졌습니다. 대부분 다 떨어졌는데, 지지선 근처까지 떨어지는 것들은 이제 월요일날 반등 포인트가 나오는지, 양봉 나오는지 확인하시고 매수 들어가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너무 실망 가지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크래프톤, 관세와 관계없는 것들, 이런 반응이 좀 있었고, 조선해양, 조선주가 올라갔다니까요. 오늘 조선주가 조금 반등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배당량 나온 것들 많이 떨어진 모습이고요. 네,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만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식품주도 약간의 이제 그 관세 쪽에서 좀 자유롭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올라가는 형태는 좀 띄었다. 근데 삼양식품도 살짝은 좀 애매하죠. 네, 100만원이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이 많았었는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코스닥 넘어가시면은 에코프로뱀, 에코프로, HLB,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해서 계속 떨어진 모습이고, 삼천당 제약도 지금 뭔가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거의 대부분 다 떨어졌습니다. 네, 알테오자는 그나마 좀 버텨줬어요. 그리고 대부분 다 하락하는 모습이고,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네, 코스닥 쪽은 오히려 더 많이 하락한 모습인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뭐 소부장이고 나발이고 할 거 없이 전체적으로 다 하락세를 보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등락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코스피 쪽의 상황 보시면 173개, 아침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173개 상승이고요. 730개 하락입니다. 코스닥 쪽 살펴보시면 336개 상승이고요. 그 다음에 1307개 하락이죠. 그러면은 37개가 오늘 하락인데, 아침보다는 한 조금 나아진 건가요? 비슷한 상황으로 마무리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상승률 살펴보시면 월비스, 그 다음에 이니텍, 근데 흥국화재, 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총이 다 작습니다. 이니텍 하나만 지금 많이 커진 거고요. 형지글로벌이니 뭐 대유, 에이텍 전부 다 시총이 몇백억 단위죠. 그래서 많이 내려가다가 반등 나오는 모습이라서, 보통 이런 것들은 저런 거죠. 정치 테마이거나 감사보고서 제출이거나 뭐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특별하게 나온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여기 감사보고서 제출이 있네요. 그죠? 제출은 지난번 했었던 거고, 지금은 뭐 다른 쪽으로 또 보실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지금 보면 이제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이런 쪽, 이런 뭐라 그럴까, 우리가 평소에 보지 않았던 그런 종목군들이 상승세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상승 포인트는 짧습니다. 네, 24개 정도. 거의 뭐 없다고 봐야 되겠죠? 네. 자, 쭉 내려보면은요, 1.3. 그래서 조금 올랐네요. 그죠? 1.3 정도 나왔으니까 조금 올라간 모습인데, 그래도 조금 이거는 부족한 부분이 좀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자, 하락률 같은 경우 보시면, 한울 BNC가 지금 마이너스가 좀 커진 모습인데, 이건 정리매매니까 신경 쓸 거 없고요. 다보링크, 디젠스 등등등으로 해서 종목들이 많이 내려간 모습이고요. 자, 9%까지 보시면은 23개 정도 오늘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촘촘하게 바뀌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4.3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죠? 네. 오늘 시장 평균 계좌는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이너스 3% 안쪽이면 괜찮은 거예요. 네. 저는 마이너스 2% 정도 저는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통 한 2% 정도는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되고요. 뭐 마이너스 1% 정도 나오셨으면 오늘 잘하신 거고, 오늘은 뭐 플러스 났다, 너무너무 잘하신 건데, 그렇게 되면은 뭔가 종목이 다른 쪽으로 좀 쏠려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식의 생각은 좀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내용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매 동향을 보시면, 네, 오늘 좀 특이한 부분들이 좀 있겠죠? 자, 기관 쪽 움직임 살펴보시면, LG에너지솔루션 매수 들어왔는데, 여기 들어오니까 이제 조금 버티는 것 같아 보이죠? 신한지주, HD, 현대일렉트릭, 뭐 등등등 돼 있는데, 현대차도 매수 들어왔고요. 삼성중공업, 이런 식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금융투자 쪽에서 살짝 매수로 전환되면서 끝났거든요. 근데 두산,
지주사 쪽인데 두산은 왜 샀지? 이거는 조금 안 좋을 것 같은데요. 그죠? 하이닉스 매수 있었고요. 현대차, LG 에너지솔루션, 현대일렉트릭 등등등으로 매수가 들어왔고요. 삼성전자 매도가 좀 많았어요. 금융투자에서.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기관에서 매도했다. 그 다음에는 뭐 대충 섞어가지고 매수를 진행한 것 같은데 거래량이 많지가 않아요. 네. 자, 외국인들은 매도를 많이 했는데 뭘 많이 팔았느냐? 하이닉스를 많이 팔았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이게 두 개가 바뀌었네요. 삼성전자가 원래 12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 하이닉스가 한 800억 정도 매도가 있었는데 이게 바뀌었죠. 투자별 잠정짓기 보시면 2시에서 예, 그죠. 요 정도 있었는데 두 개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아니지. 하이닉스를 팔아서 삼성전자 조금 더 샀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서로 간에 조금 바뀌는 형태 느낌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그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 보이고요. 현대차, 기아차 뭐 일단 뭐 다 팔았네요.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매도 나와 있고요. 네, LG엔솔루션 뭐 등등등으로 매도가 나와 있습니다. 대형주들은 매도가 나와도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매수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크래프톤 매수했어도 크래프톤이나 이런 거 제외하고는 조선주 쪽에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왔을까요? 요거 하나네요. 네, 특별한 거 없는데. 자, 하나도 오늘은 잘 버티는 모습이었고요. 네, 유상증자에서 좀 벗어나는 느낌이라서, 괜찮다, 이런 느낌이 좀 나타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방산주 쪽은 일단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중공업 관련주들은 좀 올라갔고요. 특이상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매도 규모도 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들어온 매수를 생각했을 때는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럼 오늘 지수는 왜 빠졌느냐? 일단은 네, 배당락이 먼저 알파로 작용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들은 이제 뭐 던지기죠. 던지기 형태 그런 모습일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매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위협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조만간 반등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경계심에 의한 그런 어떤 관망세 이런 것들이 좀 더 나왔을 것 같다 판단되니까 그런 쪽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다음 주에 공매도 진행되는 상황들, 공매도 진행되면 또 외국인 매수 들어와서 단기적으로는 상승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 체크하시고 흐름은 옆으로 쭉 진행되면서 네, 분위기가 좀 좋아질 수 있으니까요. 일단은 다음 주까지 이 악물고 버틴다 이런 느낌으로 좀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드릴게요. 그래서 한 주간 고생 많으신 거 네, 이제 스트레스 푸시고요. 마음을 좀 내려놓고 편안하게 휴식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종목 진단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